당신은 정말로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단 한 문장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10년간의 연기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저는 김수진 35세입니다. 결혼 12년 차 두 아이의 엄마죠. 남편 박민호와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연애 5년, 결혼 12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번역 일을 하고 있었죠. 큰아이 지훈이는 10살, 둘째 아이 서연이는 7살이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3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승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자던 남편이 휴대폰을 침실로 가져와 베개 밑에 넣어두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은근슬쩍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주말에도 갑작스럽게 회사에 나가야 한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돌아올 때면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죠. 물어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 향수 냄새가 옮아온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평소처럼 휴대폰을 챙겨가지 않았어요. 마침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꼭 와줘.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발신자는 은지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 새로운 향수 냄새, 휴대폰에 대한 과도한 민감함.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바로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어요. 성급하게 행동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탐정 소설에서나 봤던 일을 제가 직접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남편을 따라가 본 결과 그는 정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하며 긴 생머리에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호텔에 들어갔고 몇 시간 후에 나왔어요. 그 순간의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2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두 아이의 아빠가 저 어린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간 남편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은지,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어요.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25살이었죠. 그들의 관계는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파트 보증금까지 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남편에게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남편이 가정을 버리려고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여자가 다니는 카페를 미리 파악해두고 어느 주말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정은지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언니, 근데 그 사람 정말 이혼할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미 변호사랑도 상담받았다고 했어. 그리고 나 임신했다고 했거든. 정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헐, 진짜로? 축하해.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나랑 재혼할 수밖에 없겠지? 그 순간 저는 너무 분노해서 당장 달려가서 그 여자의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 별일 없었어. 그냥 바빠서 힘들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남편의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드디어 때가 온 거였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뭔 이야기인데? 사실은 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미안해. 누구? 회사 동료야. 은지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랑하게 됐어. 저는 놀란 척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무슨 뜻이야? 은지가 임신했어.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대. 이 순간 저는 정은지의 거짓말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병원에서 확인했다고까지 말한 거였죠. 아마 가짜 임신 확인서라도 만들어서 보여줬을 거예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지랑 아이를 책임져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어요.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훈이와 서연이는 어떻게 해? 양육비는 꼬박꼬박 줄게.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키우면 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모든 걸 다 계획해 놓고 저에게 통보하는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카드를 쓸 때까지는요. 알겠어. 그럼 그 여자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파탄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남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 약속을 잡아줬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시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작전을 준비했어요. 정은지가 임신을 거짓말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미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려면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반대로 정은지는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도발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그녀는 예의 바른 척하며 인사했어요. 김수진이에요. 저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수진이한테 우리 상황 설명해 줄래? 정은지는 마치 연기라도 하는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수진 씨.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임신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물었어요. 네. 사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는데 이미 생명이 생겼으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은지는 정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임신한 것처럼 배를 살짝 만지기도 하고 입덧하는 척 물을 자주 마시기도 했죠. 몇 주나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8주 됐어요. 힘들겠어요. 입덧도 심하고. 네, 좀 힘들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가 잘 챙겨줘서 괜찮아요. 남편은 정은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다정했어요. 마치 연약한 임산부를 보호해야 하는 기사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이런 상황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정은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네. 뭘 알고 계시다는? 당신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 순간 정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바로 태어난 척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확인도 받았고, 아, 그 병원 말이에요? 혹시 어느 병원에서 확인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은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산부인과 의사분이 계셔서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특히 8주 차면 중요한 시기잖아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그런 건 나중에. 아니에요. 민호 씨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남편을 제지하고 다시 정은지를 바라봤어요. 정은지 씨,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면 피검사로 확인하신 건가요? 그게 임신 테스트기로요. 아, 그럼 아직 병원에서 정식으로 확인받지는 않으신 거네요? 정은지는 점점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도 확인받았어요. 그럼 초음파 사진 같은 것도 받으셨겠네요? 그게 아직은.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은지 씨, 혹시 지난주 토요일 오후 3시쯤에 어디 계셨는지 기억하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별일 아니에요. 단지 궁금해서요. 저는 핸드폰으로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카페에서 정은지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죠. 당연하지. 이미 변호사랑도 상담받았다고 했어. 그리고 나 임신했다고 했거든. 헐, 진짜로? 축하해.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나랑 재혼할 수밖에 없겠지?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은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은지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만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은지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10년간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거짓 임신으로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던 게 이제 들통났네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녹음된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은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남편이 정은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 이게 대체 뭐야?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민호 오빠 그게. 대답해. 임신한 게 거짓말이야, 진짜야? 정은지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잖아.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 씨,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은지가 임신했다고 해서. 알아요. 당신도 속은 거죠. 정은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저를 선택해 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10년 넘게 쌓아온 가정을 파탄 내려고 했다고요? 정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계속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남편이 정은지에게 말했어요. 은지야, 이제 끝이야.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 오빠, 제발.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거짓말한 것만 빼고는 다 진심이었어요. 거짓말한 것만 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잖아. 나는 내가 임신했다고 해서 이혼까지 결심했던 거야. 오빠가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은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지 울면서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은지가 임신한 줄 알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바람을 핀 건 임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3개월 전부터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도 알렸죠. 남편은 결혼 생활이 지겨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겨웠다고요? 응.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너는 항상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신경 쓰고, 나는 그냥 돈만 벌어주는 기계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젊은 여자에게 눈을 돌린 거군요. 은지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나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했고, 그 행복이 가짜였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민호 씨, 저도 결혼 생활이 지루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수진아.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자신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여자를 만났고 심지어 가정을 버릴 생각까지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저와 아이들에 대한 신뢰는 깨졌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도 최근 몇 달간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왜 요즘 늦게 들어와? 지훈이가 물었어요. 아빠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근데 엄마는 왜 요즘 자주 울어? 아이들은 정말 예민했어요. 제가 숨기려고 했지만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지훈아, 서연아. 엄마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가 잠시 떨어져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자세한 사연은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살아?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랑 살 거야.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 주말에 만날 수 있어. 아이들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마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며칠 후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수진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은지와는 완전히 끝냈고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민호 씨, 용서하는 것과 다시 함께 사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용서는 해주는 거야? 용서는 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왜? 은지와 끝났다고 했잖아. 민호 씨, 문제는 정은지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1년 넘게 저와 아이들을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자 주저없이 가정을 버리려고 했잖아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진아, 그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저는 신뢰가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양육비만 주면 돼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저와 아이들은 기존 집에서 계속 살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 씨, 저 정은지예요. 정은지였어요. 그녀가 왜 제게 전화를 했는지 궁금했죠.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혹시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제가 민호 오빠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진 씨한테도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정은지를 다시 만날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요. 알겠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죠. 다음 날 저는 정은지와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남편 없이 둘만 만났죠. 정은지는 이전과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연하게 한 채 나타났어요.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정은지가 제게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요. 민호 오빠를 유혹한 것도, 임신을 거짓말한 것도, 당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 것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정은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은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정은지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나이 든 남자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민호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점점 빠져들게 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유부남이었잖아요. 알아요. 처음엔 그냥 선배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리고 오빠가 가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호 씨가 가정에 불만이 있다고 했다고요? 내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항상 아이들과 집안일에만 신경 쓴다고. 그래서 저는 그 빈자리를 제가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저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더 상처였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오빠가 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개월간 그렇게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만 거짓말하고 나중에 진짜 임신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은지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계획이기도 했죠. 정은지 씨, 그런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가 행복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했어요?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오빠와 함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수진 씨가 그 녹음을 들려주셨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정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은지 씨,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아요. 저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회사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민호 오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정은지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 전화를 했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보러 올 때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죠. 수진아, 나 정말 변했어. 은지 만난 게 정말 후회돼. 민호 씨,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시는 그런 일 안 일으킬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넘게 저를 속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해봤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민호 씨,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제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뭐든지 할게 말해봐. 상담 받으세요. 부부 상담 말고 개인 심리 상담요. 심리 상담? 네. 당신이 왜 바람을 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처음엔 거부했어요. 자신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계속 요구하자 결국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의 상담을 통해 남편은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게 됐다고 했어요. 중년의 위기와 자존감 문제, 그리고 책임감 회피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였죠. 상담사 선생님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인, 남편분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호 씨, 상담받은 소감이 어때요? 정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깨달았어요? 나는 항상 내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했어. 내 감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의 남편이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아, 나는 정말로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기다릴게. 기다린다고요? 응. 내가 다시 나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릴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줄게. 저는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죠. 민호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기다릴게. 그렇게 저희는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남편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을 만날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챙겨줬고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민호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정말?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을게. 첫째, 앞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는 공유해요. 둘째, 야근이나 출장이 있을 때는 미리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부부 상담을 받아요. 알겠어, 다 하겠어.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을 거들지도 않던 사람이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저와의 대화도 늘어났죠. 수진아, 고마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맙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절대 없을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예전 같은 이상한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됐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특히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놀아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잘해줘?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엄마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안 헤어져? 안 헤어져. 우리는 계속 함께 살 거야.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어. 은지와의 일은 정말 후회되고 앞으로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지 알게 됐어.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물론 아직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면 예전 일이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먼저 상황을 설명해주고 휴대폰도 보여줘요. 수진아,
혹시 불안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남편의 이런 배려 덕분에 저도 점점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정은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전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또래의 남자친구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더 이상 유부남과는 관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정은지를 용서했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거나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거죠. 저희 가족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남편은 정말로 변했고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어요. 저 역시 다시 남편을 믿게 됐고요.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가장 큰 시련을 함께 극복했거든요. 정은지의 거짓 임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엔 저희 가족에게 축복이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고 저희 관계는 더 악화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남편은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고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진정한 사랑과 노력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상대방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하고요.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진실한 삶을 사시길 바라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